세상 모든 잡다한 지식. 오늘의 주제는 인구의 40%가 한국성을 갖고 있는 태평양의 섬, 티니안 섬입니다. 티니안 섬은 미국 자치령인 북마리아나 제도의 섬으로서 괌으로부터 북쪽 약 160km, 사이판으로부터 약 8km 정도의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 히로시마에 투하된 원자폭탄인 리틀보이가 이곳에서 B-29 폭격기에 실려 출발했다는 것으로 유명하죠. 이곳에는 지금도 B-29기가 싣고 출격했던 원자폭탄 리틀보이의 보관소와 실제 폭격기가 출격했던 활주로가 고스란히 보존되어 있습니다. 활주로의 일부는 현재도 여전히 사용되고 있다고 하죠. 또한 최근에는 한국인에게도 관광지로 유명합니다. 태평양 특유의 투명한 바다와 천혜의 자연경관으로 많은 여행객들을 끌어모으고 있는 이색적인 섬이죠. 이 섬의 원주민들은 차모로족이라는 부족인데 우리가 흔히 아는 태평양 섬들의 원주민과 비슷한 외형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사모아족을 떠올리시면 비슷하겠네요. 그런데 이 섬에 가면 차모로족 이외에 특이하게도 우리와 굉장히 닮은 외모를 가진 사람들을 어렵지 않게 만날 수 있습니다. 이들은 킹, 신, 키오싱, 샤이, 카브레라 등의 성을 가진 사람들인데 한눈에 보기에도 다른 원주민들과는 확연히 구분되는 외모를 가지고 있죠. 이들은 외모만 우리와 닮은 것이 아닙니다. 일상생활에 묻어있는 사소한 문화적 요소들도 우리와 굉장히 비슷하죠. 대표적으로는 이들이 먹는 음식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김치와 쌀밥을 즐겨 먹고 김밥, 된장, 쌈장, 상추, 계란말이, 시금치 등도 먹습니다. 섬 곳곳에 있는 식당들에서도 한국 음식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죠. 동네 마트에 쌀포대가 쌓여있는 모습을 찾는 것도 어렵지 않습니다. 이들은 직접 김장을 해서 김치를 먹기도 한다는데 더운 날씨에 태평양 섬 주민이 김장을 한다니 상상이 잘 되지 않는군요. 요즘에는 해외에서도 한국 음식을 어렵지 않게 접할 수 있지만 티니안 섬의 사람들은 한국 음식이 이렇게 유명해지기 전부터도 한국 음식을 많이 먹었습니다. 한식의 재료를 구하기 힘든 태평양 한가운데의 섬이라는 점을 생각해보면 더욱 의아할 수밖에 없는 일이죠. 티니안 섬 전체의 인구는 약 3,500명 정도로 추정됩니다. 공식적인 통계가 존재하지 않아 자료마다 수치가 조금 다르긴 하지만 전체 인구 중 대략 20에서 40%가량이 우리와 닮은 사람들이라고 추정됩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누구이고 왜 우리와 닮은 얼굴과 비슷한 문화를 가지고 있을까요? 이들은 태평양 전쟁 당시 일제에 의해서 강제징용 등으로 티니안 섬에 정착한 조선인들의 후손들입니다. 시기상으로 봤을 때 현재 티니안 섬에 있는 사람들은 당시 정착한 조선인들의 3세에서 4세쯤 되겠네요. 티니안 섬은 스페인, 독일 등 서구 열강의 통치를 받던 중 독일의 제1차 세계대전 패배로 인해 일본의 손에 넘어가게 됩니다. 티니안 섬의 통치권을 손에 넣은 일본은 본격적으로 섬을 개간하고 개발하기 시작했고 설탕, 커피, 면화 등의 상품들을 티니안 섬에서 생산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섬을 개발하는 등의 노역을 담당했던 노동자들 중 조선인 징용자들이 다수 있었던 것이죠. 일본이 패망하기 직전인 1944년 7월에 미국은 전략적 요충지인 티니안 섬 점령에 성공하고 인구조사를 실시했는데 당시 섬 전체의 인구는 약 16,000명 정도였고 일본인이 15,000명 정도였으며 그중 약 3,000명 정도는 일본 국적을 가진 조선인 징용자들이었다고 합니다. 일본은 섬의 원주민 인구를 아득히 뛰어넘을 정도의 사람들을 티니안 섬으로 이주시켰던 것이죠. 티니안 섬의 조선인들은 대부분 섬을 개발하기 위한 노역 인력으로 파견되었으나 태평양 전쟁의 전세가 기울기 시작하자 일본은 이들을 전투원으로 활용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티니안 섬의 조선인들은 고생스러운 징용 생활을 지속하던 도중 섬을 점령하기 위해 미군이 쳐들어왔다는 소식을 듣고 곧 집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 기대했지만 현실은 기대와는 달랐죠. 섬이 미군에게 점령당할 위기에 처하자 일본군들은 섬의 조선인 징용자들이 미군에게 협력하고 정보를 넘길 것이라 생각하여 그들을 무자비하게 학살하거나 자살을 강요했다고 합니다. 미군이 섬을 점령하기 전에 일본군이 조선인 징용자들에 관한 기록들을 모두 없애버렸기 때문에 정확한 수치는 알 수 없지만 생존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엄청난 수의 조선인들이 희생되었다고 하죠. 조선인들을 절벽에 몰아놓고 뛰어내릴 것을 강요하기도 했는데 이들이 뛰어내린 절벽은 자살절벽이라는 이름이 붙어 지금까지도 남아있습니다. 또한 미군의 포로가 되는 것을 두려워했던 일본군들 역시 그 절벽에서 자살하기도 했다고 하죠. 1975년에 티니안 섬에서 약 5,000구에 달하는 강제징용자들의 유해가 발굴되었는데 이들 유해 중 대부분이 조선인이었던 것으로 밝혀졌죠. 이들 유해는 천안의 국립망향의 동산에 안장되었습니다. 살아남기 위해서 정글로 숨어 들어간 조선인들도 있었습니다. 이들은 미군이 섬을 점령하기 전까지 정글에 숨어서 나오지 않았다고 하는데 굶어 죽을 위기에 처한 이들을 살린 것은 다름 아닌 섬의 원주민 차모로족이었다고 하네요. 서구 열강에 의해 대부분 다른 곳으로 이주당하고 당시 26명밖에 섬에 남아있지 않았던 차모로족이 정글로 도망친 조선인들에게 음식을 가져다주며 물심양면으로 도왔다고 하죠. 차모로족의 도움으로 생지옥에서 가까스로 살아남은 약 3,000명가량의 조선인들은 미군에 적극적으로 협력했다고 합니다. 일본군으로부터 구출해준 미군에 대한 고마움도 있었겠지만
미군에게 협력하면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기 때문이었겠죠. 또한 이들은 미군을 위해 일을 하고 받은 돈을 모아서 조국의 독립을 위한 자금으로 내놓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까지 조국의 독립을 생각했다는 것이 대단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전쟁이 끝나기까지 약 1년 정도의 기간 동안 미군에 협력하며 지내던 이들은 전쟁이 끝나고 나서 고국으로 돌아갈 기회를 얻게 됩니다. 미군은 티니안 섬의 조선인들에게 선택권을 주었죠. 대부분의 조선인들이 고국으로 돌아가는 선택을 했지만 일부는 티니안 섬에 남기를 택했습니다. 티니안 섬에서 새로운 가족을 꾸렸기 때문에 그러한 선택을 한 경우도 있었고, 이미 자리를 잡은 티니안 섬에서의 생활이 더 낫다고 생각해서 그런 선택을 한 경우도 있었죠. 해방된 조국에 돌아가더라도 먹고 살 길이 막막했던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미군과의 협력으로 그곳에서 일자리를 얻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티니안 섬에서의 생활을 지속하는 것이 더 나았을 테니까요. 또한 자신을 구해준 참호로족과 인연을 맺어 새로운 가족을 꾸린 조선인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 다음 세대에도 또 그 다음 세대에도 원주민과 섞이며 지금은 한국계 혼혈인 티니안 사람들도 많아졌다고 하죠. 이후에 어찌됐든 티니안 섬에 남기를 택한 조선인들이라 할지라도 스스로가 조선인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조선인으로서의 문화적 정체성을 잃지 않고 후대까지 물려준 것을 보면 말이죠. 이들의 성씨인 킹, 신, 히오싱, 샤이, 카브레라는 각각 한국의 성씨인 김씨, 신씨, 강씨, 최씨, 박씨에 해당합니다. 원주민의 언어와 섞이거나 현지 언어 발음대로 표기하기도 하면서 조금씩 변형된 것이죠. 그러나 그들의 후손들은 한글로 정확하게 자신들의 한국성과 이름을 적을 정도로 뿌리를 잊지 않고 있습니다. 티니안 섬은 현재 미국의 자치령이기 때문에 이들의 국적은 미국이지만 이들은 자신이 한국계라는 정체성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다고 하죠. 또한 이미 이주한 지 3, 4세대가 지난 현 시점에도 한국으로 가며 한국에 있는 친척들과 교류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티니안 섬에는 고국을 떠나와 억울하게 목숨을 잃은 조선인들을 위한 위령비가 있습니다. 위령비의 주변에는 해태상과 석등, 그리고 각각 천하대장군, 지하여장군이라는 한글이 쓰인 장승이 위령비를 둘러싸고 있죠. 티니안의 조선인 후손들은 이 위령비를 보며 자신들의 할아버지, 할머니를 기억하고 자신의 뿌리를 상기한다고 하네요.